사실 여러분들 재테크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좀 쉽지가 않다. 너무 지루하다.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금적인 부분이 그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흥미가 감소를 하고 재미가 없죠. 지루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수많은 시간을 거쳐왔어요. 이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결과가 팍팍 이렇게 눈에 띄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길도 모르겠고 이런 의문이 될 때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시다 보면 막 이런 시기를 못 아직까지 안 오셨다. 이제 하시다 보면 곳곳에 그런 시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루해질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을 보면 어떤가요? 재테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은 제 주변에는 사실 좀 많아졌지만서도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재테크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은 뭐냐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재테크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가 통하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한데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떤가요? 무슨 투자냐? 지금 이 나이에 그 지금 다른 거에도 관심을 가질 텐데 막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루하고 외로워지고 재테크 흥미가 들다가도 감소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만약 이럴 때 어떻게 이 재테크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까요? 지루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전달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한번 자신의 지금 자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자산에 해당되는 그 자산 부분을 예측을 해보는 표로 만들어 보는 자, 이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14년부터 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정말 그 지루하고 외롭고 정말 그 어려울 때마다 요거를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저기가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저 뒤에 있는 이 보드는 뭐냐? 보드는 제 비전 보드예요. 목표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 하나의 목표도 이 목표인데요. 보면 저 위에 있는 차가 있죠.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를 타고 싶고 곧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비전보드에 있는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아, 이게 반대편으로 돼서 이게 보시기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만들었던 게 31살 때였습니다. 31살 때 사실 1억 6천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인 이제 1월 31살 여기 와서 31살 12월 31일 날 해당되는 금액을 적성을 했고요. 자, 쭉 보시게 되면 33살 때부터 자, 위에 보이시는 연복리로 계산을 했어요. 33살 때부터 그 금액을 이제 월급 플러스 하지를 않고 연 20% 물론 그게 꾸준하게 20%를 얻는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목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정해놔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막 적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되고 싶은 그 금액적인 부분을 작성을 했는데 놀랍게도 2년 정도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35살에 8억 6천이 작성이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2억을 달성을 했으니까 31살, 37살에 이제 달성돼야 됐던 12억이 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고요. 31살 때 1억 6천이지만 12월 31일 날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31살 때 8천 직장 이제 4년차였기 때문에 8천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지금 12억 이렇게 불려놨죠.
이 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보면서 한번 좀 지루할 때는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그렇게 월급도 느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막 써야 되나? 좀 막 쓰고 싶은데 그런 고민들이 들 때 이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가 늘어날지에 대한 예상들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 달성될 때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만약 10억이 달성되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감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지루했을 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50살 때는 얼마가 되어 있냐면 100억이 되어 있어요. 그 보면서 그것도 이제 60살, 자, 이때까지 62살까지 이제 해당되는 그 금액들을 적어놨는데 62살에는 자, 33살 때부터 복리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리로 20%로 갔는데 62살에는 1000억이 됩니다. 자, 33살 6억으로 시작을 했던 그 금액이죠. 그 금액이 62살에는 복리로 20% 추가적인 금액 더 없습니다. 그런데도 1000억이 됩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을까요? 이런 긍정적인 그런 기운들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이 시각적인 보드를 만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선구자에 해당하는 그 분들에 대한 그 자료들을 모으는 거예요. 선구자, 어떤 선구자를 얘기를 드리냐면 테닝텐 카페를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테닝텐 카페 재테크 넘버 1 카페입니다. 나는 비전이 보인다. 네? 좀만 참자. 네? 그래갖고 좀 참자. 그래서 계속 조금씩 나갔죠. 네. 80만 가장 많고요. 재테크 하는데 가장 많고 테닝텐 그 의미는 다음 카페인데요. 10년에 10억 만들기 카페예요. 그 카페에 든 그 선구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일단 여러 다음 카페라든가 네이버 카페에 보게 되면 이런 자신들이 그런 수기들을 작성을 했던 그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기라고 하는 게 단기간 10억 도달했던 그 수기라든가 뭐 30억 도달했던 그 수기들을 하나둘씩 모읍니다. 이 모아서요. 이 모아놨던 그 수기들을 좀 꽤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해당되는 그 글들을 흔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글들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3개 정도를 꼽으세요.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수기.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그 항목들이 있겠는데 추천드린 그 항목은 또 단기간에 이 금액적인 부분을 불린 사람, 너무나 오래 걸리게 되게 되면 힘이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좀 파이팅 넘치게 이제 올리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추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해지는 포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수기를 꺼내듭니다. 꺼내들어서 보는 거죠. 그분들의 그 마인드가 그 글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감정이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 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기들을 읽게 되면 그 어려운 그 시기들까지 같이 이제는 가는 거죠. 같이 거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 또 달성했던 그 감정들까지 느껴지다 보니까 굉장히 성취감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얻으신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런 동기를 합격수기라고 해야 될까? 이제는 달성수기, 경제적 자유 달성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합격수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는 성공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죠. 굉장히 다양한 성공자들은 합격수기를 바탕으로 성공을 더 이뤄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고승덕 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학생일 동안에 그 4년간의 그 기간 동안 고시를 3개를 패스를 하죠. 최초 고시 3관왕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고시 최초 3관왕이고요. 그 이전에 한 장관도 마찬가지로 고시
관항에 패스를 했었고 다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상관은 패스를 해서 세 번째 이기는 하지만서도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을 때 행정고시에서 치지 않는 패스 과목의 존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쳤던 그 전 과정을 올바르게 거쳤던 그런 최초의 학생은 고승덕 학생이었습니다. 고승덕 씨는 그 합격 수기를 바탕으로 그 공부 전략을 짜고요. 그 공부 전략으로 이제는 그 최초의 3관왕 하나의 고시도 통과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를 대학 기간 동안에 4년 동안에 그 바로 그렇게 다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입증됐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 토익 900에서부터 자격증 10개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회사의 합격을 초단기간에 끊을 수가 있었던 게 이런 합격 수기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짜고 이런 도전을 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부자를 되기 위한 재테크 지루했을 때 더욱 그 마인드를 다잡을 때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힘들 때 그런 글들을 읽었어요. 제 나름대로 한 7가지 그 수기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그 수기들의 공통점 10억이 달성을 도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들의 그 글들을 읽게 되면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나도 진짜 달성이 되고 싶다부터 시작을 해서 아, 이런 분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거쳐왔구나. 그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구나. 아, 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좀 더 배워야겠구나. 이런 자극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취업을 할 때도 그 여러 수기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 추진적으로 얻었던 것만큼 이제는 자산을 불러가는 때에도 이 수기가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셨다거나 앞으로 그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간,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체를 겪고 있으신 분들께 굉장히 이 부분은 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란 거 없어요. 그는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실패는 아니에요. 항상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어떤 데는 찾기 힘들었지만 어떤 데는 힘들지만 어떤 데는 그걸 길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가지만 길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재테크 너무 지루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해당하는 정답을 드리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